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운이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운이라는 것, 재물운이라는 것, 여러분들 일상 속에 항상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얼마나 잘 발견하고 알고 잘 캐치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바로 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작은 물건들,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재물운이 모을 수 있는 작은 행동들, 그리고 취하고 버려야 될 물건들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인 워치동 컴퍼니의 대표 워치동입니다. 얼마 전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진실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을 모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모아서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도서 구매뿐만 아니라 풍수 컨설팅, 강의 신청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운이 좋아하는 집안의 요소는 뭐냐? 바로 이 집안의 냄새입니다. 제가 현장들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연으로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은 안타까운 집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 냄새가 오랜 세월 축적돼서 나오는 냄새인 거죠. 집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바로 냄새인 겁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마스터님은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컨설팅 갔을 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냄새입니다.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냐, 안 좋은 냄새가 나냐. 여기서부터 그 집안의 운을 첫 번째로 점쳐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안의 냄새가 좋도록 꾸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하면 좋죠? 좋은 향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퓨저라든지 향 놓는 것도 좋고요. 인센스, 요즘은 또 그 향이라고 하죠. 젊은 분들 인센스라고 하면 다 아실 텐데 그 향을 피우는 것도 괜찮고요. 그 향 말고 뭐 절에서 피우는 그런 향도 다 괜찮고 여러 가지 좋은 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좋은 향이라는 거는 나쁜 향을 덮기 위함인 거지, 근본적으로는 집안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것들을 덮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집안에 나쁜 냄새 나는 곳은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것도 있으시죠? 화장실이죠. 화장실 하수구, 화장실 변기, 그리고 주방 하수구, 그리고 세탁실 하수구, 각종,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정말 많이 올라오죠. 저희 집도 이제 아직 20년은 안 됐는데 그래도 여름 날만 되면 세탁실에서 막 희한한 냄새 납니다. 나는데 그렇게 뭐 집단 시설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더 좀 깨끗이 청소하시고요. 더 자주 물 좀 넣으시고요. 펑크린이라고 하죠. 그것들 해가지고 하수구에 쌓여있는 노폐물들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아예 요즘은 이렇게 덮개도 있습니다. 덮개도 나와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집안에 나와 있는 이 냄새들에 좀 민감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 재물운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화분입니다. 화분이라는 거, 화분은 그 과학적으로도 정말 증명이 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기 정화의 기능입니다. 집안에 화분을 꽉 채워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꽉 채워가지고 하니까 진짜 공기가 정말 명확하게 정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기가 정화된다라는 거, 내가 들이쉬는 공기가 깨끗하다라면은 내 생각도 프레시해지는 거죠. 그럼 깨끗해지는 거고요. 좋은 생각이 났을 때 또 좋은 행동, 그리고 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 명확한 투자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화분을 집안에 잘 기르셔야 되고요. 화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딱 이 정도로만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가 많이 있으니까 돌아보면서 보시면은 정말 재밌게 그리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화분 적절한 요소에다가 잘 배치하셔서 신선한 공기도 만들고 또 집안의 생기도 돋을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재물운이 좋아하는 집안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가구인데요. 가구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나무로 된 소재가 좋습니다. 물론 뭐 원목이라고 하면 또 비싸지겠지만은 원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화판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금속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여러분들 또 댓글 또 달죠. 막 아이 뭐 우리 집에 금속 있는데 어떡하죠? 요 정도까진 괜찮은데 또 더 나아가가지고 약간 좀 비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막 이럽니다. 아니 뭐 내 주변에 금속으로 된 가구 둘러쳤는데 잘 살던데 막 그러시는데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인 거고요. 그거 개인의 삶에 대한 운을 따지려고 치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거와 관련돼서도 제가 또 영상을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재물운이 좋아하는 진짜 좋은 소재는 바로 나무라는 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무는 살아 있었던 그런 호흡을 하던 재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하고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소재가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안에서 아마 가만히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집에서 뭐 기도를 하신다든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가끔씩 체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은 집안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 좋은 소리가 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좋은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좋은 음악을 트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좋은 영상을 집안에서 시청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찬불과 찬송과 연불 뭐 이런 거 다 틀어놓으시는 것도 그것도 좋습니다. 집안에 그렇게 소리가 좋은 소리가 있다라는 거는 집안의 기운 자체에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좋은 소리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한다는 거. 그게 진짜 핵심인 겁니다. 사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소리가 집안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좋은 기운들이 꽉 찰 수 있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소리에 꼭 민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 집은 말이죠. 진짜 운이 보통 들어오는 집들은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낮은 지대라고 해서 뭐 저 밑에 뭐 그냥 진짜 저 밑에 어디 평지 막 이런데 이런 것도 좋을 수는 있고요. 높은 데라고 해도 이 평평한 그런 낮은 지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막 높은 고층 그리고 진짜 고지대 이거는 조금 운쪽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집은 말이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사람만 편안한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살아있는 유기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집도 재물운을 더 끌어모아가지고 없는 운도 모아서 사는 사람들 잘 살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집도 안락 의자에 앉듯이 편안한 입지에 위치시켜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명확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어쨌든 땅 위에 있는 발붙이고 있는 그런 유기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그 점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준우산입니다. 저준우산. 우리 여름철에 비 많이 내리고 지금 곧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저준우산에서 나쁜 게 뭐냐? 바로 이 물기인 거죠. 물기가 또 그냥 물기겠습니까? 요즘 대기도 안 좋고 또 외부에 있었던 기운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들어올 때는 좋은 기운을 몰고 들어와야 되는데 비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그냥 현실적으로도 먼지이기 때문에 더럽기도 하고요. 그 현실적으로 더러운 것 안에는 운적으로도 나쁜 기운이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젖은 우산은 우리가 집안에 가져오면은 물론 이게 젖은 우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한데 잘 말리셔야 됩니다. 그냥 뚫뚫뚫뚫 바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 신발장 안에 넣어 두시는 분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은 신발장 자체도 안에 곰팡이도 피고 나쁜 냄새도 나고 특히나 이거는 현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관이라고 하면 현관이 뭡니까? 집안의 모든 운들이 들어오는 그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미 나쁜 그러한 기운 때문에 좋은 운들이 들어왔다가 아이쿠 하고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요 젖은 우산들은 바로 샥 말리셔가지고 딱 그 신발장이라든지 보관하는 곳 안에다가 넣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현관 관련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 우산을 밖에 꽂아놨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진 않아서 여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원칙인 거고요. 그게 안 되는 상황이 한다면은 밖에 내어 놓으시되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야, 이 아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쉰내 나는 옷입니다. 뭐 여름에는 꿉꿉하다 보니까 보통 빨래를 하고 널고 하면은 그 옷에서 나는 그 쉰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쉰내 나는 옷, 뭐 이게 바로 버리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냄새나는 옷들이 있습니다. 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여름철에 지나다 보면은 지하철이나 어디 대중교통 할 때도 보면은 옆에 앉은 사람한테서 갑자기 확 쉰내가 올라올 때가 있죠. 뭐 개인마다 관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를 보고 누군가 얼굴을 찌푸린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운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옷을 옷장에 넣어두면은 다른 깨끗한 옷들에도 똑같이 냄새가 배이니까요. 요 신내 나는 옷들은 특별히 잘 관리를 하시고 따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걸레로 쓰시다가 대강 해가지고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쓰레기인데요. 뭐 당연히 집에서 쓰레기 치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그 빈도를 조금 더 늘리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가 있으면은 평소에 20리터 쓰던 거 20리터가 아니라 10리터로 바꾸셔가지고 조금 더 자주 바꿔야지. 안 그러면은 당연히 그 쓰레기통 안에서 그 썩은 내가 나게 되겠죠. 보통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이라고 하니까 그냥 쓰레기통 안에는 뭐 썩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썩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통 안에 넣어두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찌됐건 간에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나와 관련된 겁니다. 설령 쓰레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쓰레기 버릴 때 뭐 물에 젖는다든지 어떤 양념 같은 게 묻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항상 그 싱크대에서 씻고 말린 다음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야지 나중에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나쁜 냄새가 덜 나게 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조금 더 자주 버리시고 음식물 쓰레기든 뭐 하수구 청소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로 밖에 놓아둔 음식이죠. 요거는 현실적으로 당연한 거죠. 밖에 내놓으면은 여름철에는 더 쉽게 상하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봄에 하던 버릇대로 무심코 이제 국 끓여놨다가 밖에 내놨는데 상해버렸더라고요. 하루 만에 상해버렸는데 저녁에 끓여놓고 해도 결국 상하더라고요. 이제 날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뭐 어찌됐건 간에 내가 먹는 그 귀중한 음식이 상한다라는 그 측면도 분명 나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점 조금 더 잘 기억하셔갖고 상해서 버린 음식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페트병, 유리병, 가스통 등입니다. 아까 쓰레기와도 같은 건데요. 요게 어떤 점이 더 문제냐면은 그래서 제가 요걸 따로 뺀 이유는 요게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 뭐 예를 들어 페트병이라든지 유리병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뜨겁다 보면은 자연 발화를 일으켜서 확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심코 이제 세탁실이나 이런 데는 또 에어컨을 잘 안 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곳에 막 후끈후끈한 데다가 이렇게 막 쌓여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팡 터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스통도 이거는 뭐 마찬가지겠죠. 가스통은 당연히 밑에 뚫어가지고 가스 빼버리시고 얼른 분리수거할 때 바로바로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바로 악취입니다. 뭐 앞에서 쉰내 나는 옷도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악취는 뭐냐면은 집 전체적으로 나는 냄새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냄새에 대해서 유독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여러 번 말씀드려도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우리가 내 집에 살다 보면은 내 집안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 후각이 이미 거기에 민감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모르는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 특유의 그런 냄새, 느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내 집에도 그런 느낌, 분위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요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집 안에서 만약에 조금 나쁜 냄새가 나더라도 거기에 익숙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운이 감소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 집안에 나쁜 운이 있는 상황 자체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왜냐? 냄새,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무조건 다 나쁜 운과 연결이 돼 있고 내 그 집안의 재물운을 감소시킨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냄새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바로 청소하시고요. 우선 더러운 부분을 없앤 다음에 깨끗한 거, 향이 나는 어떤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집을 특히나 여름철에는 더 꾸미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바로 이 짜증입니다. 네, 여름철 저도 요즘 많이 짜증이 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집안에서 치워야 될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짜증이라는 물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잘 관리하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내 집안에는 그런 나쁜 기운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나쁜 기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앞에 여섯 가지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일곱 번째 짜증이니까요. 조금 덥고 화가 나더라도 잘 마음을 잘 살피셔가지고 좋은 운 가득한 집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당장 버리셔야 될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의미 없는 장식품들입니다. 의미 없는 장식품, 집안에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밖에 뭐 나간다라든지 또 주변에서 또 사람들께서 좋은 의미라고 여러 막 어떤 장식품도 선물해주고 하지만은 그게 또 집안에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엔 또 이게 어떤 골칫거리처럼 그냥 구석에 처박히게 되고 먼지가 쌓이게 되고 애물단지처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 없는 장식품들만 잘 정리하셔도 집안에서 정말 큰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수납 바구니입니다. 이 수납 바구니 여러분들 정리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이게 수납 바구니부터 사시는 겁니다. 근데 수납 바구니 막상 먼저 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수납 바구니를 안 쓰게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는 뭘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어떤 걸 보관할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납 바구니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에 바구니부터 바로 사버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쓰지 않는 바구니가 아마 집에 넘쳐날 겁니다. 차고 넘치실 건데 왜냐면 그만큼 또 바구니가 싸기도 하고 쉽게 막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튼 간에 수납 바구니 이거 너무 많이 집에 쟁여두지 마시고요. 아니면 적절하게 수납해야 될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을 위한 생각해서 샀던 그 바구니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시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또 주변에 나눠주신다라든지 잘 처분을 하시면은 그만큼 넓은 공간, 좋은 운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얼마 전 제가 시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이 고장난 시계라는 게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 자체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됐을 때 바로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100억을 가졌다, 1000억을 가졌다, 이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진정한 부유한 삶인데, 그만큼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어찌 보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고장났다, 고장난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재물운에 큰 손상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장난 시기가 있으면은 얼른 버리시고, 고칠 수 있는 단계다 하면은 고쳐서 어떻게든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죽은 화분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또 화분 하나를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됐는데요. 죽은 걸 보고는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집안에 이렇게 베란다 끄트머리에 둔 거를 보고, 아, 이거 진짜 까딱하면 또 이렇게 쌓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무심히 그냥 집안에 그렇게 죽어 있는 화분들이 아마 몇 개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장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깨끗한 흙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화단이라든지 주변 야산에 뿌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여러 이물질이나 뭐 스티로폼이랑 이렇게 뭐 끼어 있는 게 많다라고 한다면은 마대자루 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버리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바로 관계입니다. 끊어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물건도 있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관계도 함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나쁜 관계를 잘 정리해야지 여러분들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게 새 나가지가 않으니까요. 그 관계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오래된 제품 설명서죠. 뭐 요즘은 뭐 제품을 사보면은 옛날보다는 설명서라는 게 되게 얇아지고, 뭐 설명서가 심지어 없는 경우도 있죠. 다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설명서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품 설명서가 그렇게 많진 않으실 텐데, 근데 그래도 아마 쌓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잘 정리를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안 보게 되고 그렇게 의미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제품 설명서 구석에 이제 짱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바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있습니다. 이거 매달 매달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주변 이제 여자 동기 하나가 이제 모자를 푹 둘러 쓰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막 이렇게 안 좋은 걸 보니까 저는 그냥 어디 클리닉에 가서 뭐 피부 관리를 받고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무심코 썼던 화장품이 날짜가 지나가지고 얼굴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푹 둘러쓰고 왔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신경 안 쓰면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때문에 얼굴 막 다 뒤집어지고 되고 진짜 건강을 상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화장품들 한번 믿으면 잘 보셔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구입하실 때도 유통기한을 꼭 보시고 가능한 한 최신 일자로 된 걸로 달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직접적으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바로 신용카드죠. 이 신용카드, 참 이게 있으면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수많은 지금 현실적인 부를 이루신 분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용카드를 잘라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잘라내지 않고도 잘 활용을 하면은 뭐 포인트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돈을 더 쓰게 돼서 더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 어렵다라면은 차라리 잘라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쓰게 되면 진짜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아, 왜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또 핸드폰도 바꾸고 뭐 기계도 사러 가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신용카드를 요즘 너무나 쉽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더 쉽게, 요거 받아가지고 뭐 한 달에 30만 원만 쓰시면은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 순간에 그 본 기계값이라든지 그걸 돈 더 내더라도 그렇게 그냥 지불해버린 게 낫지, 괜히 카드 또 개설하셔가지고 그거 있는 것 때문에 돈을 더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주의하셔가지고 신용카드 만드시거나 아니면 있는 것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